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개월 만에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설문조사 올렸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1,500만 명이 응답해서 51.8%가 트럼프 복귀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계정을 복구할 거다. 어차피 복귀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트위터를 사실 띄웠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통해서 이제 그 원래 적자 운영했던 회사가 흑자까지 돌렸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은 작년 1월 워싱턴 DC 연방의회에 그의 지지자들이 이제 그 난입을 일으킨 뒤 영구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의회 난입에는 뭐 FBI 개입설이 많이 있죠. 저는 FBI 개입설 믿어요. 예. 그래서 밈들이 이제 나돌고 있는데요. 이 밈이 재밌습니다. Twitter Permanent Suspension. 2021년 1월부터 그 계정이 이제 영구 폐쇄된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가. 보면은 그 영구 계정 폐쇄를 결정한 사람들도 정말 듣보잡,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딱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2021년에서 2022년 11월 20일까지겠죠. 예, 19일까지.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정말 듣보잡인 사람들이 한 국가 대통령 트위터 폐쇄시킨 걸 보고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돌아올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소설 창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 계약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복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듣고 싶으면은 트루스 소셜로 와라.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출마한 만큼 사람들이 더 관심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특검 이제 조사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자산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탄압을 해? 그럼 우린 더 지지할 거야. 그리고 트럼프하고 론 데산티스 좀 이따가 더 깊숙하게 얘기하겠지만 둘 비교해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데산티스보다. 트럼프 지지자들 그 견고한 지지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젠 데산티스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쪽으로 더 기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특검 수사 발표가 더 트럼프 쪽으로 이제 기울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에서 지금 푸시하는 그리고 엘리트 진영, 딥스테이트 진영이 원하던 것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서 역효과가 나서 이제 오히려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데산티스보다는 트럼프한테 더 기울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트럼프 계정이 부활하자마자 5,210만 명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8천만, 9천만 있었나요? 트럼프가 계정이 됐을 때. 근데 그때 그 멤버들이 등록한 그러니까 계정 팔로워들이 그대로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니었나 봐요. 그게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지금 트위터에서 지금 @realDonaldTrump를 찾으려고 해도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제가 업로드했는데 다시 한번 새로 고치면 돼 6,97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트윗 볼까요? 트럼프가 1월 8일이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에 나는 바이든 취임식에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많은 분이 트럼프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럼 역사상 그런 선거는 보기가 드물었거든요. 어쨌든 뭐 팬데믹이 들이닥쳤다고 해도 그걸 빌미로 여러 개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시건, 뭐 위스콘신 이런 주에서 갑자기 선거법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편 투표로 바꾸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화당 기득권이건 아니건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 바이든 8,100만 표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놓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요새. 근데 어쨌든 뭐 아무리 트럼프를 싫어하는 표가 많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리고 선거법을 어떻게 이렇게 앞두고 바꿀 수가 있느냐. 조기 투표, 우편 투표가 사실상 승부 가리지 않았습니까? 2020년 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선거에 이제 공화당도 대거 우편 투표, 조기 투표 민주당보다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예전처럼 당일 투표, 당일 개표로 끝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화당도 이제 그 선거 작전을 바꿔야 돼요. 이건 민주당이 아무리 빅테크 언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 아닙니까?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 세상에서 놀라 그러고 공화당 진영은 공화당 진영대로 밀고 나가야죠.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 그 6,97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있던 그런 팔로워들을 다시 살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렇게 그 계정 오픈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6, 7천만이 들어갔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고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어났습니까? 예,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부터 뭐 깨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이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메인스트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한인분께서. 근데 이제 제 유튜브 통해서 오베드 통해서 이제 많은 분이 깨어나셨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 한인분들이 이제 많은 분이 깨어나셨어요. 그래도 그 예전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를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한국 언론 보면 그 댓글들 보면은 이제 많이 느껴요. 야, 너네들 아직도 한심하게 이렇게 번역 보도만 하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그렇다고 우파 진영 저희들이 무조건 지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제가 박스뉴스 비판 많이 했다는 거. 박스뉴스는 깊이가 없어요. 예, 깊이가. 일부 빼고 샤운 헤널리 같은 쇼 빼고 거기서는 이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된 것을 계속해서 특종을 터뜨렸죠. 이제 세라 카터, 존 살라먼 같은 훌륭한 탐사보도 기자들이. 네, 트럼프가 영구 정지 당하기 전에는 트위터 팔로워 수가 8,300만여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8,300만여 명.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서는 팔로워가 한 400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트위터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위터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그 트루스 소셜에도 이렇게 트위터 설문조사 하고 있다. 내가 내 계정 복원 여부를 놓고 그렇게 올리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간다. 트루스 소셜은 특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장점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좋지만 다른 이슈들이 별로 안 보여. 완전 정치 사이트가 됐어요. 예. 트위터 보면 이제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러는데 예, 트루스 소셜은 완전 그냥 정치 소셜 네트워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보수 진영 쪽 사람들이 정치를 훨씬 더 잘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알아요. 진보 진영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어떤 얘기하는지는 정말 모른다. 그 한 10배 차이 나요. 지식 보면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질문하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문해도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이 한 10배 정도는 더 똑똑하다고 봅니다. 이건 팩트예요. 예. 단순히 아는 지식만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이 알아요. 보수 진영이.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보수 진영 쪽이 자꾸 더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고 막 하는데 진보 진영은 그냥 가만히 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지미 도어 같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누가 이게 먹을 거를 입안에 이렇게 갖다 주는 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뉴욕타임 와포시에는 그거 접하기 쉽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 진영이 많고 막 찾아서 이것저것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도 보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쪽은 보수 진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10배라고 봐요. 예. 이건 제가 무당파 인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 얘기했어요. 트위터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지켜보게 될 거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여전히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알렉스 존스 같은 그런 대한 언론의 대부죠. 뭐 보헤미안 그룹 여러 가지 특종을 터뜨렸던 그 사람이에요. 알렉스 존스가. 그리고 사실 피자게이트 이슈에 있어서도 알렉스 존스로 인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저는 이제 피자게이트란 말도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위키리크스에 있는 내용.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 내러티브가 워낙 쓰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내러티브가 생겼거든요.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그 피자게이트 통해서 이제 나왔죠. 근데 어쨌든 위키리크스 그 내용을 폭로했던 뭐
알렉스 존스 본격 정말 그거 폭로하면서 한 7천만 뷰, 뭐 8천만 뷰 이렇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알렉스 존스가. 알렉스 존스 계정은 복원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일란 머스크. 제가 이거는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0억 불 배상 배심원 판결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렉스 존스를 두고. 근데 알렉스 존스는 이거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이슈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만약에 그 케이스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그럼 여유를 보이거든요. 그렇게. 뭐 알렉스 존스는 사실 트럼프보다 더 먼저 계정들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106개 포맷에서 퇴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어서 가는데 항상 보면 알렉스 존스가 먼저 나와요. 보면은 먼저 쫓겨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따르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존스는 복원시키지 않겠다고 제가 다른 언론인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트위터에 복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알렉스 존스는 딥스테이트가 워낙 싫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1,500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번 조사에. 그래서 51.8%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에 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인기 같아요. 그러니까 52% 미국인은 52%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48%는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는 트럼프를 빼놓고 얘기가 안 돼요.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도 트럼프만큼 화제가 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그 Saturday Night Live에서 그 데이브 셔펠이 그 호스트로 나왔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데이브 셔펠. 잠깐 볼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